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7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 블랙 먼데이다라고 불리우면서 조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FOMC의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여파와 이 영국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힘든 하루 보냈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2년 2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사실상 장 초반부터 연저점을 기록하면서 출발했는데 장중에 그 낙폭이 조금은 더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5% 이상 하락하면서 7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카카오까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지금 강달러 현상까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또 한 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금융시장이 많이 불안한 상황, 지난밤 뉴욕 시장에도 좀 많이 불안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마감 기준으로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다우지수는 고점 대비 20%가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돌입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6% 하락하면서 지난장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좀 다소 힘들었던 어제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 0.08% 하락하면서 그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0.38% 상승하면서 69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장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의 이제 반등의 느낌으로 지금 종목들이 이제 플러스가 나는 애들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많이 보일 텐데,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GKL서부터 여행주, 그다음에 항공주, 엔터주, YG 플러스부터 뭐 5%, 6%씩 반등 주는 애들이 꽤 보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 코스닥은 5%가 빠졌고 코스피가 3%가 빠졌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과하게, 어제 하루 기준으로 너무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들어주는 건데요. 자, 지수를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잡고 계속 올라갈 거냐? 당연히 그거는 아닐 거고요. 반등 주는 척을 하루 이틀 해주고 나서 또 다시 떨어질 게 거의 확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다 속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다우존스, 나스닥. 그래서 이게 강하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은 세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진짜 반등이 맞겠지만 미국 시장은 이미 저점이 깨져 있는 상황으로 돼 있고, 여기도 다우존스도 이미 깨진 상태고,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약세 내지는 또 폭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미국 시장은 쿵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잔존합니다. 그걸 막으려면 빨리 장대 양봉으로 막아 돌려 세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슬슬 빠지다가 갑자기 뭔가의 악재로 쿵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 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좀 겁을 먹고 먼저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종목들이
반등을 준다고 이게 진짜 반등인 줄 알고 추가 매수나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초단타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함부로 추가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갖고 있는 종목이 다시 들어주면 현금화를 잘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낫고요. 여전히 좀 덜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현금화를 하세요. 아직도 20%도 안 깨졌다. 지금 뭐 10%도 안 깨졌다. 어제까지 10% 빠졌는데 오늘 5% 올라와서 마이너스 5% 줄어들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현금화 대응을 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와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지, 미국 시장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2,400 회복하고 2,600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현금화 대응을 어떻게 잘 할까, 이거를 좀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이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고 반등 주는 거는 아니니까 여전히 하락장에 있고 또다시 흔들릴 거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어쨌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수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떨어져야지만 안전한 지수대로 내려오는지는 지난 이제 강연회 때 얘기를 했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공개 방송 여기저기 잘 찾아보면 제가 한 번은 얘기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할 거고, 잘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 때 이하로 내려와야지만 단타가 되고 단기 매매가 되는데, 지금은 위험한 지수대입니다. 지금 안전한 지수대가 아니에요. 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게 반등을 주는, 그리고 이 얘기도 어제 했어요. 어제 신의 한수 시간 때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를 규모를 많이 줄였고, 기관들도 많이 샀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기관 외국인도 어제 많이 샀죠. 그리고 풋옵션을 개인들이 어제 380억인가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그걸 죽이기 위해서라도 내일장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크게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다 했는데, 물론 아직 반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코스피도 마이너스 쪽에 있긴 하지만 종목들은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진짜로 올라가려고 반등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이미 오늘에 약간의 반등 주는 척을 하는 요 흐름들은 어제 이미 신의 한수 때에서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 뭐 그렇게 이상한 흐름은 아닌데, 하여튼간 또 떨어질 거라는 거. 하루 이틀 반등 주면은 현금화 대응 못했던 분들은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좀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여행, 항공, 엔터 분야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전일 유독 컸던 낙폭에 따른 반등으로 보여주니까요. 오늘 장에서도 계속 좀 주의하시면서 현금화 대응하실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하는 장세에 정말 많이들 불안하시고 고민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사조 동아원 4.2%의 수익률 만들어냈고요.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 매수가 2,525원에서 아직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네, 전문가님께서 어제 기준으로 새로운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전략을 기반으로 앞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손 FNG 1,900원에서 매수가 미도달되었고요.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대조산업 아직 매수가 미도달됐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은요, 어제 현대차 11만 원에 잡아주셨는데요. 아직 매수가 미도달됐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79.9%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대형주들이 급락하길 기다렸다가 바닥에 싸게 사면은 좀 안전한데 지금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이 좀 많이 얘도 내려와야 되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을 주문을 했고 현금화 대응을 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빠지면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 줬다 또 떨어져도 마찬가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는 저녁에 제가 상담방송, 저녁방송 3부를 진행을 했는데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남성분이 있었고 여성분이 있었는데 둘 다 현금화 대응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얘기.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는 현금화 대응을 목요일 날에 제가 한번 녹화방송 돌려보죠. 그분 같은 경우는 현금화 대응을 80%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 방송을 보고 목요일 날에 현금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현금화 대응 80% 했다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더 떨어지면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급한 사람들이 오늘 지금 종목들 플러스 나오니까 지금 추가 매수해나 이리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아직 지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화장품 강하고 엔터주 지금 YG 플러스 18% 급등을 하고 파라다이스 5.9% 강세에다가 거기다가 뭐 다른 애들도 뭐 2%, 3% 원전 테마주들도 지금 반등 나오고 아마 추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굴뚝 같은데 지금은 모험을 해야 돼요. 추가 매수하려면. 안전한 지수대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손실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서 뭐 YG 플러스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수익으로 돌았다. 이런 사람들이나 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면 오늘 뭐 아가방 컴퍼니도 아침에도 급등하는데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손실이 줄어들면 현금화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이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11만 원 내려올 때까지. 자, 그래서 어제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는데 현대차가 어제 대형주 치고 마이너스 5%가 넘게 빠졌었으니까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오랜만에 많이 빠진 거죠. 여전히 수급은 외국인들이 어제 조금 팔았지만 수급은 좋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뭔가 비상사태가 터져야지만 진짜로 11만 원 떨어지지 아마 웬만하면 안 떨어질 텐데 그래도 만약에 떨어지다라 그러면은 모든 걸 제쳐두고 사볼 만은 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아마 가격은 당분간은 당연히 안 내려올 거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당장 11만 원 내려올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 지금이라도 수익권에서 팔면 되죠.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등 주는 분위기니까 반등 줄 때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현대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장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 안 나오면 이게 반등 주는 척했다가 또 떨어질 게 뻔한데 또 떨어지면은 현대차도 더 싸진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되죠. 11만 원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은 15만 원 사도 되고 16만 원 사도 되고 뭐 17만 원 사도 지금보다는 싼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등 줬을 때 수익이 나면은 빨리 팔아버리고 더 쌀 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격은 미도달됐다라는 거. 가격을 원래 저는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삼성전자도 하한가에 놓거나 막 50% 반토막인데다 가격을 대놓습니다. 원래 제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급등 명중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자, 가온칩스인데요. 올 여름에 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이제 삼성전자랑 관련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온칩스였습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이때 당시 8월 3일 날에 여기가 지지가 됐을 때에서 드렸던 건데 그때에서 수익이 잠깐 났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고생했지만 박스가 저점을 잡고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이슈와 함께 거래가 실리니까 삼성전자의 ARM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서는 27% 폭등을 하면서 결국은 뭐 수익은 27%, 27.5%까지 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죠. 갖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많이 팔고 뭐 쥐꼬리만큼, 뭐 오징어 다리만큼 조금 남겨놓는 거는 뭐라 하지 않지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갖고 있으려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반등 주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은 조금 반등을 주는 척을 할 수 있지만 다시 또 재차 또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 코스피 3% 마이너스, 코스닥 마이너스 5%또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 나오면은 그때는 얘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익 났을 때 잘 챙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LG전자. 자, LG전자. 지금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어제 대형주들이 다 흘러내리고 약세를 보이고 다 떨어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 오늘 잠깐 반등 주는 척을 해도 예를 들어서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드디어 떨어지죠. 제가 어제도 이거 저점이 깨지면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깨져가지고 이제 밑으로 쏟아지는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뭐 다른 대형주들도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다 이제 저점이 깨지고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이고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종목들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여기에 속지 마세요. 아직 시장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정신 차렸으면 LG전자도 이 모양이 아니고 오늘 9만 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크게 갔을 텐데 깨진 상태에서 약세죠. 그럼 이거를 얼마에 사야 되느냐? 한 5만 원쯤으로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 가격은 5만 원이고요. 당연히 오늘 가격 안 들어오고요. 내일도 안 들어오고요. 아마 일주일, 2주일 내에서는 가격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관망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들어오니까 사지 말고 관망하시라는 얘기고 만약에 LG전자를 가지고 있다. 근데 물린 게 9만 원이다. 그럼 오늘 내일에서 반등 줘갖고 9만 원으로 들어주면 뭐 하자? 그럼 본전 왔잖아요. 그럼 뭐라 갖고 있어요? 빨리 팔아야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의 매수 가격은 5만 원. 결국은 사지 말자. 오늘도 관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하락세 흐름일 때 대형주 중심으로 저점 매수 진행하실 것 추천해 주셨는데요. LG전자 역시 좀 길게 보시면서 매수가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혹시 방송 중에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양 파일이고요. 네. 3,550원에 10%요. 3,500원에 10%. 3,550원. 3,550원. 네,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사신 지는 한 2주, 3주 정도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 시장이 박스권 저점이 깨질 것 같아서 손실이 작은 것들은 그냥 손절하는 게 좋을 겁니다를 얘기했었는데 방송을 안 보셨나 봐요. 아니, 방송은 봤는데 놓쳤어. 손절을 잘 못했군요. 네. 손이 잘 안 나가죠? 자,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 손절을 했으면은 지금의 손실의 폭이 커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손실이 더 늘어나가지고 어제 하루만 7.7% 빠졌고 결국은 3,550원에서 오늘까지 손실이 지금 18% 정도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차트 모양이나 지금 지수연을 봐서는 반등을 줘도 또 떨어지면서 밑으로 더 빠질 거예요. 얘는 한 20-30%는 더 빠질 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등 줄 때 털어야 돼요. 한 3,100원이든 3,200원이든 올라오면요. 그냥 미련 갖지 말고 자르셔야 돼요. 그럼 반등이 올라올 것 같아요? 반등. 올라올 거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장 반등 줄 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갈 확률 20%, 안 올라올 확률 80%예요.
그러니까 안 올라올 확률이 더 높죠. 어쨌든 그 20% 확률에 걸려가지고 운이 좋게 뭐 오늘 오후장이든 만약에 내일이든 반등이 나오면 3,100원이든 3,200원이든 일단은 현금화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선택이에요. 아직 뭐 손실이 20% 넘어간 게 아니니까 사실 지금 잘라도 억울하지는 않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종목들이 그래도 빨간색으로 반등을 주는 애들이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래도 올라가는 애들이 지금 몇몇 애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의 분위기가 많이 빠졌다고 저렇게 반등을 주는 상황이 나오면 뭐 얘도 거기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조금은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3,100원만 올라와도 뭐 3,200원 가면은 땡큐인데 3,100원만 올라오더라도 그냥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다 떨어질 자리에 밑에가 횡하죠. 밑으로 횡하기 때문에 설설설설설설 내려가면서 결국은 2,000원, 2,000원도 깨지고 막 그렇게 하는 흐름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반등 줄 때 미련 갖지 말고 일단은 손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왜 빠지느냐? 장이 안 좋아져 버리게 되면 강했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애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많이 있는데 아직 무너진 애들도 있고 아직 안 무너진 애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27,700원에 20%.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했으면은 저점이 깨진다 싶으면은 벌써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어제도 버티고 그저께도 버티고 이렇게 버티면은 손실만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은 그게 굉장히 희박합니다.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몇몇 종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뭐 100개 중에 1개 정도?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반등은 작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많이 떨어져야죠. 그래서 원래 자리로 다시 회귀하는 겁니다. 회귀.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반등 주면은 손실이 줄어든 상태에서 자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손실이 18%대인데 이게 뭐 15%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현금화 대응을 계속 늘려가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원상복귀가 된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접으시는 게 좋아요. 그 생각을 가지려면 미국 시장이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도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쏟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투매도 안 나왔고 그러면은 이거는 회복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15%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현금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이고요. 유일 로보틱스. 얘는 아직 저점이 깨지기 전인데 32,800원이면 이거 잘 보고 있다가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29,000원 깨지면은 LG노텍처럼 돼요. LG노텍도 저점을 잘 지지하다가 한번 깨지니까 여기 저점 깨지니까 이게 쏟아지잖아요. 오늘 장중에 9% 쏟아졌다가 지금은 6%인데 이거 또 떨어져요. 이거 반등 이렇게 안 줍니다. 반등 주는 척하고 또 떨어지는데 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점 깨지면 손절. 그 저점은 28,700원. 28,7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여기서 반등 주면은 33,000원까지는 가능해요. 그럼 수익에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고 손절 라인 잡고 반등 줄 때 팔고 나오자. 이렇게 전략 드립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IHQ, IHQ. 네, 1,500원에 5%. 1,500원에 5%. 네, 오래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손절해야 될라나? 지금 1,500원에 5%면 지금 손실이 너무너무 많아요. 크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네, 67%인데 네네.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이거 지금 뭐 계속 지금 올라갈 생각 없고 맨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절반을 손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리고 나서 현대차가 70%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에요. 현대차가 70% 떨어지면 네. 만약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현대차가 70% 떨어지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IHQ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현대차가 최고의 종목인데 근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현대차를 70% 바꿀 수 있다면 최고의 전략이 될 텐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개별주 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뭐 예전에서 세종공업이라든지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얘는 좀 가볍기 때문에 얘는 70% 떨어질 수 있거든. 얘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런 전적이 있고. 그러니까 얘를 70% 떨어진 자리에서 사든가 얘를 한 1,400원대에서 아니면 뭐 대주산업을 70%를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벽한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세력들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하락하고 있는 기조는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빠지다 보면은 뭐 제2의 뭐 IMF가 올 것이다. 뭐 이런 큰 악재가 터지면은 정말 폭락이 터질 텐데 뭐 그럴지 아닌지 모르니까 뭐 미국에서도 뭐 미국에 있는 IT 기업이 뭐 도산한다. 아니면은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뭐 되게 유명한 뭐 회사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들이 지금 도산 위기에 있다. 지금 뭐 부도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암울한 얘기를 뽑아버리게 되면 종목들은 다 급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침체가 돼가지고 안 좋으면은 과거에서도 유럽이 줄도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뭐 은행들도 망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듯이 또 다시 뭐 우리나라 뭐 경기 침체였을 때 과거에 2005년도, 2004년도 그때 따져보면은 그때 이후에서 2010년도에서도 건설주들이 그때 당시 이제 막 굉장히 위험했었던 것처럼 뭔가 악재가 터지면서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종목들이 다 쪼그라들어갖고 다 떨어지는데 그때에서 교체를 잘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속 갖고 있어봤자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계속 떨어지는 칼날이고 계속 지금부터 더 떨어져갖고 한 200원까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느낌이. 여기서도 반토막 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걸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절반을 손절한 다음에 시장이 차라리 더 폭락하길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 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선택인 거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오를 것 같으면은 기다려 보다가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절반을 손절을 하라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여기서 한 6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전략은 이걸 손절한다 그래서 종목들이 당장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폭락하게 기다리려면 한 3개월, 2개월 이 정도는 기다려야 진짜로 그렇게 폭락할 수가 있지. 현대차가 무슨 수로 1개월도 안 지나고 나서 70%가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에요. 마이너스 60%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팔아다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으로 교체한다는 거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더 빠져야 되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절반만 전량 다 손절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종목이 갑자기 파라다이스가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아모레퍼시픽이 움직이고 뭐 파트론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또 딴 걸 또 들어가서 또 물리게 될 겁니다. 그럼 별로 올라갈 의도는 별로 없다는 거네요. 올라갈 의도가 있으면 차트가 이렇게 안 생기고요. 여기서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줘야지 아 얘가 올라갈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은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이 개인들이 지금 아직도 들고 있는 거를 이거를 다 던질 때까지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던지면 그때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이거는 뭐 지금 그래서 이거 개인들 나오기 전까지는 뭐 200원도 보이는데 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절반을 손절을 하고 네. 시장이 빠지기를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서 종목들이 50%, 60%, 70%다 떨어지면 똑같은 거잖아요, 입장이.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에서 다른 쪽을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은 뭐 방산주나 뭐 IT 부품주도 뭐 맨날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뭐 카메라 관련주들 최근에 아이폰 때문에 움직였듯이 걔네들이 폭락을 하면 아니면 LG노텍도 이제 빠지고 있는데 LG노텍이 떨어지고 더 떨어지기 기다렸다가 이것도 한 10만 원 깨지면 이걸 사세요. 10만 원 깨지면. 그럼 지금서부터 10만 원 깨지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 그렇게 하면은 입장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러기를 차라리 기다리는 게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게 더 맞을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빠지는데 그냥 다 팔아 치워버리고 말을까 그냥. 어쨌든 그건 선택이시고 지금이라도 네.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폭락장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 50%, 60%다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요. 다 그렇게 수렴을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이 수렴을 하는데 대형주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지만 개별주들은 마이너스 50% 이하로 다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때에서 종목 교체를 노려가지고 뭐 빠져나오려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저게 살아나기를 기다렸다가는 다른 애들이 먼저 반등 주지 약했던 애들은 그렇게 반등이 세게 주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반등되면 그냥 팔으려 했더니 오늘 반등 주면 팔으려 했더니 아, 그래요? 오히려 빠지네요. 뭐 지금에서 조금 반등 주면은 뭐 하루 이틀은 기다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한 500원 정도로 반등 주면은 거기서 원래는 한 500원 정도 반등 주면 파시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얼마에 파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500원이든지 그 정도만 되더라도 그냥 다 그래요? 하려고. 그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엔터주들부터 해서 많이 빠진 애들이 반등 주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한 기다렸다가 500원 정도 오면 그냥 다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손절하는 게 나을 네.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종목 가겠습니다. 자, 녹십자. 자, 녹십자도 뭐 IHQ와 똑같죠, 지금.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매수 가격 22만 원. 22만 원에 얘도 비슷해요. 얘도 한 46% 정도 빠져 있는데 갖고 있어봤자 어차피 빠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10%면은 요거 조금만 반등을 줘도 그냥 갖고 있지 말고요.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는 게 안전해요.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게 세게 올라갈 생각도 없고 막판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줄줄 흘러내리다가 막판에 화작하고 수직하강으로 떨어지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한번 나와야 돼요. 투매. 수직하강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충 한 13만 원, 14만 원 반등 주면은 거기서 한 절반만, 다 손절할 필요는 없고 절반만 손절했다가 나중에 수직하강하면서 쿵 하고 떨어지면 그때에서 다시 주워 담든가 아니면 장이 바닥을 치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차피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서부터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더 떨어집니다. 이것도 아마 마이너스 60%로 아마 수렴을 할 것 같아요. 지금 46%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로 떨어지기 전에 잠깐이라도 반등 주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14만 원 쪽으로 반등 주면인데 뭐 그것도 안 나올 것 같고 한 13만 원만 반등 줘도 절반을 손절했다가 더 떨어지면 더 사세요. 더 떨어지면 한 10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 깨져서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그 이하로도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힘든 시간이 지나야지만 바닥에서 또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반등 좀만 더 주면은 그때에서는 손절을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다음. 자, BH 3만 원에 10%. 이건 손절되는 지금 하세요.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깨졌잖아요. 이거 반등 주고 또 떨어지면 일로 떨어져요. 이거 시간 지나면 나중에 이거 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 근데 단번에 안 떨어져요. 1년, 2년 지나면은 뭐 10,000원짜리로 떨어질지 20,000원짜리는 그냥 보이고 지금. 그래서 1년, 2년 지나면은 10,000원짜리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종목을 굳이 이 가격에 여기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기가 외국인들이 물려 있어서 그런데 만약 얘네들이 팔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봐주지 않고 아마 계속 장대음봉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되 지금서부터 들어줄 때마다 손절 계속 하시면 돼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크게 깨졌다 생각을 안 합니다. 뭐 4%밖에 안 깨졌으니까 지금도 손절해도 되고요. 좀 반등 준 거잖아요, 지금. 오늘 반등 안 준 게 아니고 장중에 반등 줬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 가격서부터 3만 원 사이.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격부터 3만 원 사이니까 한 3만 원 근처로 올라올 때 팔아야지. 근데 그러다가 이게 떨어지면은 결국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파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대룡전기요. 궁금하세요? 뭐요? 대룡전기. 재룡전기 예, 9,500원에 10%요. 9,500원에 10%. 예, 조금 더 추가 매수 할까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예, 추가 매수했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갈 것 같아서. 본전 찾고 나오려고요. 지금 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세력들도 다 그걸 알아요. 예. 개인들이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쉽게 안 줄 건데 자, 추가 매수는 하면 만약에 하게 되면은 손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7,000원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7,000원이요? 예. 그거까지 깨지면. 아니 뭐 당연히 깨지는 거죠. 이거 안 깨질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7,000원은. 그럼, 추가 매수를 매수 하지 말아요? 했는데 7,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포기하고 던져야 돼요. 왜냐면 차트를 보면은 7,000원이 깨지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냐면 7,000원 깨지면 얘는 5,000원으로 전저점까지 내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7,000원이 절대 깨지면 안 되는데 깨지면 포기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7,000원이 안 깨진 선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가격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예. 7,000원 깨지면은 그때는 완벽하게 포기를 해야 되고 빠른 손절을 잡는다 그러면은 여기 62선 라인 보여요, 여기? 파란색? 네. 예. 여기가 7,700원짜리인데 여기 깨지면 빠른 손절.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괜히 샀다가 7,700원 깨지면 사람의 심리가 버텨요. 왜냐면 손실이 늘어나서. 누가 이거 뭐지? 2만 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10월 달에. 그럼 안 깨질 때 손절 안 하고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니, 이거 4,000원 보는데요? 그래요? 2만 원이 아니고? 아유, 씨, 그래도 추가 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장이 안 좋잖아요. 아니 장이 좋으면 뭐 2만 원 갈 수 있죠. 왜 못 가겠어요? 장이 좋으면.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장이 좋지가 않죠. 예. 지금 오늘도 종목들은 반등은 나오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오늘도 반등 나올 때 이거 원래 팔아야 되는 자리인데 8,500원대.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팔고 나오세요. 9,500원은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요? 잘 가야 9,000원.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배철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이고요. 여전히 철강 그 가격이 상승한다 뭐 얘기랑 그다음에 지금 현대 포스코 중단돼 있는 상황들, 뭐 뉴스들, 뭐 오늘도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철강주들이 아직은 기대감이 좀 잔존해 있는 것 같은데 약해요. 아직 테마주들이 급등하기에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4,000원에 20% 수익이네요. 절반은 파시고 더 떨어진다 싶으면 또 파세요. 일단 파세요. 팔고 절반을 팔고 얘가 또 떨어진다 싶으면 또 파세요. 그리고 또 떨어진다 싶으면 또 팔고 4,000원 깨지기 전에 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거는 뭐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별로기 때문에 시장이 봐봐요 지금 이 도찌라고 하죠. 도찌가 나온 다음에서 이 시장이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또 떨어지기 위해서 잠깐 쉬는 모양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 도찌가 만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볼 때는 또 떨어지기 위한 잠깐 쉼 구간인 것 같거든요, 느낌이. 왜냐면 미국 시장하고 뭐 지금 뭐 올라갈 뭐 건덕지가 없습니다. 지금 뭐 수급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강하게 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문배철강처럼 수익이 나 있다면 챙기는 게 좋지. 이걸 괜히 버텼다가 또 떨어지면은 미련 때문에 못 팔고 손실까지 내려오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절반을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LG전자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좀 길게 보실 지점으로 5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8만 1,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 역시나 좀 시장의 흐름 길게 살펴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잘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각 496억 원, 831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반면 외국인 지금 강력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5거래일째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438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62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280억 원, 33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정말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운과 여행 그리고 화장품 업계까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의 지수 상황입니다. 지금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2220선에서 다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0.63% 상승하면서 장 초반보다 그 상승폭이 조금은 더 커진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하고 아침 방송에서 현금화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때 얘기할 때 마이너스 20% 깨진 거는 깨진 것도 아니다. 돈 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이 실감이 나질 않으면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종목들이 더 폭락을 하게 되면 그때 얘기했었던 정말 마이너스 20% 깨진 거는 억울하고 많이 깨진 게 아닌 거구나. 진짜 그때에서 손절을 했거나 현금화 보유를 했다면 엄청난 기회였다라는 거를 아마 다시 또 느끼게 될 텐데요. 지금 순간에서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서 마이너스 20% 안쪽으로 깨져 있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개인들을 꼬시기가 딱 좋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죠? 왜 사겠어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가는 것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음식 관련주도 보면은 삼양식품. 그러니까 음식 관련주들이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등등 몇몇 애들이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건 농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폭등은 하진 않죠. 반대로 이제 폭등하는 거는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 이런 애들일 거고, 까나리아 바이오 이 정도 폭등하고 있는 애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YG 플러스 인수합병 얘기가 있어가지고 급락했다가 또 다시 급등 나오고. 근데 다 모양들이 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들을 보면 SK이노베이션 봐보세요. 제가 시장과 업종과 테마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큰 업종의 정유주인데 전저점이 또 깨졌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삼성전기서부터 해서 이런 애들이 저점이 깨지면서 그때서부터 느낌이 안 좋았는데 이미 애들이 깨진 거고. 근데 오늘도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전저점이 깨지고 깨진 애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주들, 대우건설이라든지 다들 지금 전저점이 깨지고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전문가 생활을 16년 했다 그러죠. 이런 모양들, 이런 흐름들, 이런 분위기 제가 이걸 한두 번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장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딱 뭔가의 그때 상황과 환경과 그다음에 이런 장면들, 이런 그림의 기억력이 저는 굉장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전 뛰어난 편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 이후에서는 진짜 폭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종목들이 저렇게
살살살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저 다 속임수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저점이 살살살 깨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현금화 보유를 한 거 있다면 함부로 쓰지 말고 잘 가지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되면 진짜 폭락이 나오면 어제 나왔던 폭락은 그냥 중간 정도 폭락이라 보시면 되고 진짜 폭락은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막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살살살 빠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반등 하루 이틀 준 다음에 이걸 또 꼬신 다음에 또 떨어뜨립니다. 그게 나오면서부터 해서 진짜 폭락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물타기 조심하시고 만약에 갖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뭐 GK1처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최근에 고점으로 샀다가 물려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늘어났다가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10% 안쪽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반등 줄 때에서 잘 털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뭐 이미 많이 물려 있거나 손실이 이미 벌써 30% 넘어가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래도 현금화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30%도 자를 만합니다. 근데 현금화가 이미 벌써 30%, 50% 되어 있다. 그러니까 50%까지 되어 있는데 손실 30% 갖고 있다. 그러면 반등 줄 때 자르세요. 반등 줄 때 20% 안쪽으로 줄어들면 뭐 수익 나면 더욱더 좋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시장은 지금 안정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지금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종목들을 약간씩 조금씩 들어주는 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막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아직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상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한항공 대한항공 27,000원에 15%예요. 27,000원에 15%. 네, 자, 차트 볼게요. 자, 차트를 네. 보니까 27,000원에서 일단 어제 그저께 이제 저점을 깨는 모양이 나왔고 어제는 깨졌고 지금 반등을 주는 중인데 네, 손실이 지금 대략 14% 정도. 15%. 지금이라도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물론 조금 더 반등 줄 수는 있어요. 네.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지금 여행주들하고 네. 지금 GK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도 반등 나오고 있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그래서 항공주들도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반등을 안 주고 내일 다시 도로 빠져버리게 되면 손실이 20% 늘어나는 상황으로 또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반등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줬을 때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분할 손절을 하면서 들어줄 때마다 손절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장이 지금 쏟아지는 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항공도 이 저점이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쏟아지면 이쪽으로 쏟아져요. 이쪽으로. 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체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니까. 네. 돈들이 싹 누군가가 팔고 다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세력들이 싹 다 팔고 다 빠져나가게 되면 주식은 밑으로 쪼그라들거든요. 그럼 이제 밑에서 다시 사가지고 또 큰 수익을 내려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불안하니까 어쨌든 지금도 일부 분할 손절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올라올 때마다 계속 분할 손절을 해서 수익을 바라지 말고 뭐 잘 올라가야 26,000원이고 뭐 적당히는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는 조금 손절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몇 가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비덴트. 얘도 아까 전에 그 녹십자라든지 IHQ랑 똑같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줄줄줄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버텨야지 올라가겠지? 아니에요. 계속 줄줄줄줄 떨어집니다. 손실이 작으면 손절하는 게 나아요. 지금 7,000원 샀죠. 손절이 작죠. 일단 손절을 하세요. 손절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장이 돌아서거나 차라리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10,000원을 넘어가면 차라리 비싸게 사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수익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나는 모양, 시장이 살아나고 종목이 살아나고 하는 상황이 나올 때에서 차라리 그때에서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이게 졸졸졸졸 흘러내리다가 한번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면서 또 급락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과거에 다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떨어지면 금방 깨져요.
지금 자리에서 30% 깨지는 거 정말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폭락이 안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자리에서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좀 더 시장을 지켜보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시장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어요. 공개 방송 없지만 이따가 3시 30분 또 신의 한 수 때도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